사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답이 없다. 너무 느리다. 이럴 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느려진 아이폰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최신 아이폰 같은 거 쓰는 경우에는 사실 크게 느려질 경우가 없긴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식이 좀 된 아이폰들, 아이폰 11이나 아니면 아이폰 SE, 아이폰 8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죠. 이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이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덜 느려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폰도 결국 오래 쓰다 보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느려진 아이폰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 바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파리 많이 사용하시죠? 이 사파리 때문에 아이폰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폰의 초기 세팅에는 이 사파리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탭들이 사파리에 생겨 있을 거예요. 이 설정만 해줘도 여러분의 아이폰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사파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탭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항목들이 뜨는데 탭 모두 닫기, 이걸 클릭해주면 열려있는 탭들이 한 번에 다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하기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설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설정에서 사파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아래 탭 섹션을 보면 탭 닫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동 설정,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주기가 나오죠. 이게 주기인데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기에 따라서 탭들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하도 덜 걸리겠죠. 저도 사파리는 좀 간간히 쓰는 편인데 이게 정리를 안 해주면 정말 탭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이제는 자동으로 지워주는 기능, 이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타임 알고 있죠? 이건 iOS 12부터 아이폰에 생긴 기능인데 이것 때문에 아이폰이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 타임이 내가 얼마나 앱을 썼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좋은 기능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리소스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다 보면 느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기능을 꺼주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폰들이야 물론 괜찮겠지만 좀 오래된 연식이 있는 아이폰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스크린 타임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쪽을 보면 스크린 타임 끄기, 이게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꺼줘도 기존보다 훨씬 더 빠릿빠릿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 내 아이폰이 느리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아이폰에 이 앱스토어 자동 업데이트가 켜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이것도 은근히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느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예요. 일단 설정해서 앱스토어로 가주시고요.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자동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앱 다운로드, 앱 업데이트, 앱내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앱 업데이트와 앱내 컨텐츠 항목을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이걸 꺼주면 이제 자동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데요. 대부분 이 항목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텐데 내 아이폰이 느리다면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한 개라도 꺼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동작 줄이기인데요. 동작 줄이기는 말 그대로 아이폰의 애니메이션 동작 효과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면 동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서 동작 줄이기, 이걸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이폰의 애니메이션이 좀 심플해졌죠? 이게 GPU 사용량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아이폰의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건드려도 괜찮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아이폰이 진짜 답이 없다, 너무 느리다, 이럴 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을 느리게 하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저장 공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 예전 같았으면 아이폰의 기본 용량이 64GB로 나왔죠. 근데 64GB면 솔직히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적당히 찍으시는 분들한테도 그다지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저장 공간이라는 게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이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28GB를 쓴다고 해도 내가 125GB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능에 저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아이폰 저장 공간,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폰의 저장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앱들이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공간이 모자른 경우도 있고, 또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 많아서 용량이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안 쓰는 앱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사진 앱에서 최근에 삭제된 항목, 여기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앨범에서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삭제를 해줘야지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 제일 쉽고 편한 방법은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해 주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유료이기 때문에 나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돈 나가는 거 싫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는 방법이에요. 일단 아이클라우드는 무료로 5GB의 저장 공간이 주어지는데, 이건 솔직히 너무 작습니다. 너무 금방 차게 돼요. 아이클라우드의 옵션은 50GB, 200GB, 2TB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200GB 옵션입니다. 월에 3,300원을 내면 되는데 생각보다 엄청 비싸진 않죠.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게 딱 좋은 용량이라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설정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카메라 설정에서 포맷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고효율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이 설정이 저장 공간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폰의 저전력 모드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배터리가 노랗게 변하면서 일종의 절전 모드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드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한이 되는데, 프로 라인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모션 120Hz 주사율이 꺼지고요. 디스플레이의 밝기도 좀 줄어들고 백그라운드 앱 세로 거침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한이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아이폰이 은근히 느려질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아이폰이 왜 조금 버벅이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설정이 된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배터리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만약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저전력 모드가 켜져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걸 꺼줌으로써 아이폰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폰을 사용할 때 갑자기 아이폰이 너무 뜨겁거나 또는 내가 너무 추운 지역에 있어서 아이폰이 좀 정상적인 온도가 아닐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이폰이 좀 오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벅이거나 좀 느려질 수도 있죠. 사실 아이폰도 스마트 기기이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기기의 온도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면 스로틀링이 걸리게 되고 성능이 좀 다운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디스플레이가 평소보다 좀 어두워지고 버벅거리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온도가 낮다면 갑자기 배터리가 확 줄어들면서 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온도에 따른 성능 저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도 뜨겁든 차갑든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랫동안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런 쿨링 제품 같은 거 사용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아이폰이 너무 뜨거워져서 버벅인다면 휴식 시간을 갖고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즘 잠금 화면이나 이제 아이폰 홈화면에 위젯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위젯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도 볼 수 있고 뭔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건 맞는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아이폰이 느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위젯이라는 게 백그라운드로 상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CPU 사용량도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되려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위젯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한테 꼭 필요한 위젯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느려진 아이폰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꼭 보시고 하나씩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